안녕하세요. 성공적인 뷰티 브랜드 글로벌 진출 가이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플렉스 HR 파트너 이창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팀의 뷰티 카테고리 담당 윤하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관심을 가지고 웨비나를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사실 신청하시면 신청자 수가 제 슬랙 메신저에 뜨거든요. 근데 정말 쉴 새 없이 신청이 밀려와서 원래도 잘 준비했겠지만 더욱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보이는 목차와 같이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팀빌딩 전략부터 아마존을 위한 미국 진출 전략 방법까지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의 세션을 나누어 진행하는데요. 각 세션별 꿀팁들을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정말 좋습니다. 더불어서 웨비나를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웨비나 중 라이브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세션이 종료된 후에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왜 아마존과 플렉스 팀이 함께 이 웨비나를 준비하게 되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K뷰티 브랜드들이 플렉스를 많이 찾아주시고 있거든요. 해외 진출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유통 채널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리소스는 얼마나 투입해야 할지 같은 질문들을 자주 주시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저희 아마존에서도 글로벌 진출을 준비 중이신 뷰티 브랜드사에서도 정말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고민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함께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플렉스와 아마존이 함께 웨비나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웨비나 들어오신 수많은 관계자분들께서도 글로벌 진출을 처음 시작하실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이고 어떤 우선순위로 준비해야 할지 어려워하실 것 같습니다. 하영님, K뷰티 브랜드들이 아마존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때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들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진출에 좀 성공한 브랜드들을 보면은 소비자의 접근성, 마케팅 전략, 그리고 이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이 세 가지가 핵심 키포인트였습니다. 네, 맞아요. 소비자 접근성. 글로벌 시장에서는 고객이 우리 제품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유통 채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신뢰도 있는 유통 창구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소비자와의 접점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팀빌딩을 기반으로 한 마케팅 전략인데요. 단순한 광고 집행이 아니라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타깃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마케팅 인력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전환도 높일 수 있겠죠. 특히 세션 1에서는 이 팀빌딩 전략을 주요 주제로 말씀드려볼게요. 그리고 네, 이렇게 말씀드린 유통 전략과 팀빌딩이 잘 갖춰진다면 그 결과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유통 채널을 어떻게 확보하고 현지 시장에 맞는 마케팅 전략과 인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세션은 플렉스와 함께하는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팀빌딩 전략입니다. 네, 우선은 플렉스를 이번 웨비나를 통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HR 사스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요. 구성원 정보 관리와 전자계약, 그리고 채용과 성과 관리, 리뷰, 원어원 등 HR 풀사이클을 하나의 제품으로 모두 관리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이 정도의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국내 HR 사스는 플렉스가 정말 유일합니다. 그런데 제품을 잘 사용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또 HR 전문가들의 섬세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 급여에 관해서는 페이롤 파트너스 팀에서, 그리고 HR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도움과 육성, 이를 토대로 한 회사의 성과 창출을 도와드리는 부분은 HR 파트너스 팀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플렉스 제품을 통해서는요. 대표님과 구성원분들의 시간과 리소스를 아껴주는 조직 운영 효율화를 도와드리고요. HR 파트너스 팀에서는 조직의 성장에 필요한 전략을 셋업해드리고 직접 실행할 수 있게 운영 또한 도와드립니다. 네, 오늘 글로벌 뷰티 웨비나잖아요. 저희 플렉스에는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뷰티 브랜드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글로벌 진출에 성공한 K뷰티 브랜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케이스의 뷰티 사례들을 잘 알고 있고요. 실제 뷰티 브랜드 육성에 도움드렸던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브랜드에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 소개 먼저 드리면요. 저는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등 주로 커머스 기업에서 HR 업무를 담당했고요.
특히 색조 기반의 뷰티 글로벌 브랜드에서 HR 리더를 하면서 글로벌 진출과 팀빌딩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현재 HR 파트너스 팀에서도 많은 뷰티 브랜드들을 맡고 있어서요. 여러분들께 제 성공 사례를 기반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팀빌딩. 누구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네, 국내 팀들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사업팀을 꾸린다면 이런 직무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직무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굉장히 낯설고 다양하죠. 이걸 또 직무의 역량으로 나눈다면 정말 천차만별이고요. 어떻게 팀빌딩 해야 할지 감도 안 오실 겁니다. 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요. 이런 직무들과 다양한 관점의 팀빌딩, 사실 처음부터 필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아직 글로벌 진출 초기 단계인 우리 회사에서는 처음부터 이런 팀을 셋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대표님들께서 사업 처음 시작하실 때 각 조직도별로 완벽히 맨파워를 구성하진 않으셨죠? 누군가는 BM이지만 소싱도 하고 구매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는 신생팀을 새로운 회사 하나 만든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로벌이 아무래도 국내에 비하면 변수가 더 많고요.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치가 좀 적기 때문에 최대한 린하게 시작하시고 작은 성과를 토대로 아주 점진적인 스케일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지만 빠른 성장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추천드리는 초기 글로벌 팀빌딩은요. 이렇게 대표님과 글로벌 마케팅 인재 한 명으로 작게 세팅하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전략도 세우시고 리소스를 쓰시는데요. 대표님은 사실 슈퍼맨이 아니시죠. 대표님께서 갖추지 못한 일정 부분의 역량은 신규 인력 한 명 정도만 배치하셔서 점진적으로 스케일업 하시는 것을 현실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 주변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런 형태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전략이었어요. 네, 레퍼런스는 제가 차차 설명드릴 텐데요. 앞서 알려드렸던 팀빌딩 방법이 모두 갖춰놓고 시작하는 것보다 왜 더 성공적인 전략일까요? 네, 이걸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글로벌,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현지 시장 트렌드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해야 해요. 국내의 경우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으로 보통 제품 시딩들 많이 하시죠. 네, 북미의 경우에도 주로 틱톡 매체를 잘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매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보니까 처음 글로벌 마케팅 플레이하는 대표님들께서는 생소하고 되게 헷갈려 하세요. 일례로 국내에서 히어로 아이템이었던 것이 북미에선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국내에서는 단종 고민하던 제품이 갑자기 광채 메이크업이라고 수요가 컸던 경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 해당 매체의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를 잘 발굴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딩하고 수요 있는 제품을 잘 셀렉해야 승산 있는 아마존 셀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국내와는 다르게 접근해야겠죠. 이런 관점을 기반으로 대표님과 함께 마케팅 액션을 할 구성원을 배치하는 게 글로벌 팀빌딩의 가장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현지 시장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수행한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요? 크게는 이렇게 4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보면 정말 굉장히 간단해 보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팀에 이런 역량 다 갖추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더불어서 채용 과정에서라도 이렇게 사각형을 다 갖추신 지원자분 찾는 거 어떠셨나요? 꽤 어려우셨죠? 네, 모든 역량을 다 갖춘 글로벌 인재를 찾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네, 국내에서 북미 인사이트가 있으면서 아마존 뷰티를 전개해본 전문가 정말 찾기가 쉽지 않고요. 있더라도 수요는 많은 대신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페이밴드 또한 너무 높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 운 좋게 이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슈퍼 인재를 찾으셨다면 그건 정말 큰 행운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수년간 뷰티 업계에 있으면서 느낀 바로는 그런 일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확률 높은 팀빌딩으로 가야 하고요. 필수 역량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글로벌 마케팅과 셀링 역량의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왼쪽부터 순서대로 1에서 4순위를 들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셀링 경험이나 뷰티 경험은 대표님 혹은 국내 담당자 분들께서도 수년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잘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해외 경험이 없으신 대표님과 담당자님들이라면 글로벌 시장 이해도와 외국어 역량은 당연히 부족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역량들을 담당자가 디벨롭하려면 직무 역량보다는 더욱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해당 영역에 역량이 있는 별도의 팀원과 함께하는 게 더욱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아레나를 나눈다면 이렇게 외국어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이해도가 있는 팀원분을 배치하시고요. 대표님께서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뷰티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해당 팀원을 교육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함께 아마존 셀링을 직접 디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초기 팀빌딩 스트럭처는 잘 그려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인사 발령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부 구성원 이동과 신규 채용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되실 겁니다. 아무래도 뷰티 업계는 장업계라고 부르잖아요.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 내부 구성원의 이동과 교육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렇게 꼽아봤는데요. 국내 역량과 글로벌의 역량은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상단에 주의할 만한 꼭지로 좀 꼽아봤습니다. 일례로 우리 국내 인플루언서에게도 시딩을 하듯이 글로벌 담당도 해외 인플루언서와 영어로 DM 통해서 실시간 소통하고 시딩도 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AI가 잘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네이티브처럼 완벽하게 그들과 소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해외 거주 경험자 혹은 외국어 상급 능력자가 아니라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이런 해외 경험과 외국어 역량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발전시키기가 정말 쉽지가 않죠. 말도 안 통하고 그들의 문화도 모르는데 마케팅하고 셀링한다면 그것만큼 계란으로 바위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부 역량과 리소스가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구성원의 이동으로 회사의 글로벌 역량을 확보하기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구성원 이동 대신 글로벌 시장에 맞는 신규 채용을 저는 적극 권장드리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뷰티 성공 경험이 있는 경력자는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린하게 접근하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채용 전략은 대학생 인턴 채용 혹은 외국인 채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대학생 인턴 채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타겟 마켓 출신의 한국어 잘하는 외국인 분들도 물론 좋지만 잘 아시다시피 모수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기도 하고요. 비자 관리 또한 신경 써드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채용과 관리에도 리소스를 많이 써야 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대학생 인턴분들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해외 거주 경험과 외국어 역량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 모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채용과 온보딩에서도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채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진 꿀팁들이 있는데 그 꿀팁들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채용 브랜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재 채용의 핵심은 우리가 가진 정보를 후보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전달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션, 비전, 코어 밸류를 설명함과 동시에 일하는 방법, 복리후생, 사무실 전경 등등 설명해주면은 우리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채로 유입되게 될 거예요. 가장 첫 단으로 채용 사이트를 매력적으로 잘 만드셔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구축된 채용 사이트는 기업 가치와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채용 브랜딩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채용 공고와 인터뷰 프로세스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JD를 뾰족하게 정리하고요. 면접 프로세스를 명확히 정리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후보자를 올바르게 찾을 수가 있고 만약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후보자 경험을 기존보다 훨씬 개선했기 때문에 탈락했더라도 우리의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예를 좀 드리자면요. 제가 이전에 있던 브랜드에서는 후보자분들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을 무조건 CS 교육을 듣게끔도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면접 응대가 아니라 고객을 우리 오피스로 초대한다 라는 형태로 채용 브랜딩을 진행했고요. 실제로 후보자분들의 면접 경험 역시 증가해서 서베이를 받아보면 탈락하신 분들이더라도 저희 브랜드의 쿠션과 제품을 올영해서 꼭 산다 라는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뷰티 브랜드 채용이라면 기본이라서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채용 사이트 제작 팁은 제가 이렇게 두 가지의 물음표를 먼저 준비해 드렸는데요. 네, 해당 물음을 토대로 이런 팁들을 모두 체크하면서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이 스크립트는 또 제공을 해드리니까 추후에도 열람해서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넘어가서 저희 채용 사이트, 뷰티 브랜드 채용 사이트 예시인데요.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기초 브랜드 온그리디언츠의 채용 사이트 캡처를 일부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예쁘죠? 채용 사이트를 대표님 혼자서 만드시면 어렵잖아요. 근데 플렉스는 채용 모듈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사이트도 이렇게 손쉽게 예쁘게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 HR 파트너스와 함께 하시면 채용 사이트도 이렇게 함께 예쁘게 만들어 드려요.
만약 마땅한 브랜드 페이지가 없는 작은 브랜드의 경우라면 우리 채용 사이트를 브랜드 페이지처럼 활용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채용 정보 외에도 우리 브랜드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으로 랜딩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다방면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네, 채용 사이트를 잘 만드셨다면 채용 공고를 잘 짜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회사의 니즈에 따라 주요 업무나 자격 요건과 우대사항 등을 뾰족하게 정리해서 후보자를 맞이할 준비하는 것 너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USA 마케팅 세일즈 담당자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JD를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업무 굉장히 많죠. 러프하게 좀 나열해 봤는데요. 큰 틀로 봐주시면 좋고 여기서 우리의 인재상과 직무핏에 맞게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JD를 잘 정리하셨으면 우리 인재상과 컬처핏에 맞게 면접 질문을 잘 준비해 주시는 것도 기본입니다. 자, 여기서 꿀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잘 활용하면 진짜 큰 자산이 되는 전형입니다. 네, 글로벌 인재들의 경우 직무 역량을 더욱 섬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포지션의 경우에는 과제 전형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 단계가 아직 마케팅 시딩 단계라고 친다면 과제 전형 예시를 좀 위와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브랜드의 MD와 어울리는 북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5명을 리스트업 해주시고 이유를 알려주세요. 네, 직접 선정 이유까지 들어보시면서 후보자의 고민점과 역량의 뎁스, 수준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요. 만약 채용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과제 내용을 향후 저희 업무 단계에서도 사실상 우리 회사의 레퍼런스로도 참고도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 과제는 적극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더불어서 글로벌 진출 초기 단계 채용에서 끊임없이 여쭤보시는 질문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북미 글로벌 진출 경험이 꼭 필수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는 것인데요. 북미 글로벌 진출 경험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해외 거주 경험이나 혹은 영어 고급자거나 해외 트렌드 분석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충분히 잠재력 있는 후보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온드 채널과 퍼포먼스 마케팅 중에 초기 진출에 더욱 필요한 역량을 꼽자면 무엇인가인데요.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온드 채널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 퍼포먼스 기획과 분석이 중요하기보다는 무조건 바이럴과 시딩이 우선이고요. 우리 제품의 씨앗을 잘 뿌려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당 역량을 중점적으로 인터뷰를 봐주시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자, 그럼 팀빌딩을 누구와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잘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어디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 저희가 앞단에서 설명드린 채용 페이지, 채용 공고, 인터뷰 프로세스는 채용의 기본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글로벌 인재들은 핵심 인재에 가깝죠. 그러니 직접 찾아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공고 올리더라도 올가닉하게 유입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을 거예요. 이건 신입 혹은 인턴 채용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 아웃바운드, 다른 말로는 다이렉트 소싱이라고도 하는데요. 아웃바운드 채용도 전략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 내부 채용 브랜딩은 잘 해놨기 때문에 후보자들에게 우리 공고와 사이트 한번 방문해 보시라고 충분히 말씀드려볼 만하거든요. 그러니 아웃바운드 플랫폼, 예를 들어서 링크드인이나 리멤버를 통해서 후보자와 초기 컨택하실 콜드 메시지를 잘 다듬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시로 올려드렸어요. 우리 회사에 대한 명확한 소개와 후보자에 대해 어떤 부분에서 좋게 느꼈는지를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명확히 기재하시고 컨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글로벌 인재의 경우에는 국내 플랫폼인 리멤버도 좋지만 링크드인에도 많은 후보자들이 계세요. 둘 다 활용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굳이 하나만 고른다면 무료로도 사용이 가능한 링크드인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글로벌 핵심 인재의 경우에는 정말 수많은 뷰티 회사들에게 이런 제안 메시지를 정말 주기적으로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사에 비해 좀 더 채용 경쟁력을 갖추려면 한 가지 액션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꿀팁이 하나 나가는데요. 잘 활용해 보세요. 네, 바로 꿀팁은 캠퍼스 리크루팅입니다. 네, 우리가 현실적으로 타겟하는 인재상이라면 글로벌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신입 혹은 인턴이었잖아요. 이런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곳은 과연 어딜까요? 당연히 대학교입니다. 네, 캠퍼스 리크루팅에서는 이렇게 4가지 정도의 특장점이 있는데요. 요즘 어린 친구들 영어 정말 잘하죠. 네, 저희에게 필요한 외국어 역량과 해외 경험을 갖춘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경험치가 적다 보니까 수용성도 굉장히 풍부한 경우들이 많고요. 아이돌 덕후 다음으로 요즘 핫한 덕후몰이는 아무래도 코스메틱 덕후겠죠. 네, 대학교 근처 올리브영 가보시면요, 정말 미어 터진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거기 싹 다 코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산업군과 브랜드로 유입시키면 덕업 일치도 되고요. 빠르게 변화하는 뷰티 시장의 트렌드도 함께 캐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속적인 채용 파이프라인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또 꿀팁이에요. 네, 처음 캠퍼스 리크루팅을 한다면 어떻게 접근할지 잘 모르실 텐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각 대학교의 취업 지원관에 공고를 올리세요. 예를 들자면 연세대학교의 커리어 연세, 고려대학교의 SSC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 지원관과도 라포를 형성하시고 타겟하는 학과가 있다면 학과 행정실과도 컨택해서 교수님을 소개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와 대학교의 산학협력까지도 할 수 있고요. 매년 졸업 취업 시즌에 계속해서 양질의 인재들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캠퍼스 리크루팅은 지속적인 파이프라인 형성에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전 회사에서 잘 활용했고요. 현재는 그렇게 입사했던 인턴 구성원이 정직원이 됐어요. 그리고 사내 추천으로도 친구도 입사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저 정말 뿌듯했거든요. 이렇게 선순환의 사이클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아웃바운드 꿀팁이니까 꼭 활용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 당연히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영 이너뷰티 카테고리 1위 그리고 미국 아마존 셀링에서도 1위 경험이 있는 오니스트입니다. 많이 알고 계신가요? 실제 제품력도 좋고요. 마케팅도 정말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웨비나 끝나고 오니스트 한번 꼭 검색해 보셔서 레퍼런스를 참고해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사실 오니스트는 마케팅과 세일즈를 전개하면서도 HR과 팀빌딩에 대한 관심을 영순위로 두고 빠르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스케일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첫 번째로 초기 팀빌딩을 제가 알려드렸던 전략들을 참고해서 글로벌 인재를 채용하고 온보딩에도 성공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팀원과 함께 대표님께서 팀 구성하셔서 글로벌 마케팅과 세일즈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실제 성과도 정말 좋으시죠. 두 번째로 저희 HR 파트너와 함께 MVC, 이걸 미션, 비전, 코어 밸류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잘 다듬고 여기서 만들어진 아이덴티티를 토대로 조직 체계를 만들어 나갔는데요. 이렇게 일하는 방식도 다듬고 채용 인재상도 구성하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에 공감하는 구성원들을 꾸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도 줄어들고요. 실질적으로 더욱 미션 드리븐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면서 성과도 더 잘 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에 따라서 현재는 잘 다듬어진 MVC와 아이덴티티를 토대로 목표를 셋업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성과관리 체계까지 만들어가면서 HR의 풀사이클을 구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회사의 아웃풋과 성과와도 선순환이 되는 구조를 또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담당자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네, 오니스트는 사실 이렇게 플렉스와 함께 하면서 더욱 시너지를 내고 스케일업에 성공해가는 뷰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팀빌딩부터 회사의 스케일업까지 대표님과 담당자님들께서 단독으로 진행하시면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플렉스 HR 파트너스와 함께 팀빌딩부터 제도 셋업과 채용 브랜딩, 조직 문화를 빌드업해서 결과적으로 스케일업까지 함께 도움받으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 HR 파트너스는요, 저처럼 K뷰티 HR 리더 출신들도 있고요. 그 외에 글로벌 컨설턴트, 공인 노무사님들, 인하우스 HRBP, CHRO 등 다양한 산업군과 환경에서 HR을 리딩하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사 컨설팅 받으신다고 하시면요, 금액도 만만치가 않고요. 실제 내재화가 되는 사례들을 저는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HR 파트너스 팀은요, 매우 합리적인 비용 정책을 바탕으로 컨설팅과 제도 기획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 근무제도 세팅 등의 노무제도 셋업을 시작으로 우리 회사의 성장 단계에 맞는 다양한 인사제도와 액션들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운영 업무까지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플렉스 제품을 통해서 우리 HR의 자동화 모듈화를 꼭 경험하시고요. 저희 파트너스 팀을 통해서도 제도 컨설팅과 채용, 조직 문화에 이어 성과 관리와 보상까지 풀사이클로 함께 하시면서 계속 기업이 될 수 있는 기반을 꼭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 플렉스가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함께하는 여러분들께 어떤 혜택을 드리면 좋을지 정말 곰곰이 생각했어요. 지금 현재 같이 촬영하고 계시는 저희 담당자님과 제가 정말 머리 맞대고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우리 리소스는 그래도 정말 많이 끌어내서라도 여러분들께 무료 혜택을 꼭 촘촘하게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웨비나를 보셔도 사실 뷰티 HR 전문가가 아니라면 우리 회사의 현재 팀빌딩 현황과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셀프 진단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컨셉을 준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조직의 HR 수준과 팀빌딩 현황을 무료로 진단해 드리고요. 글로벌 진출을 위한 채용 프로세스 또한 점검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핵심 과제와 우선순위를 도출해 드리고요. 이거 전부 무료입니다. 정말 큰맘 먹고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화면에 있는 저희 QR코드 들어가셔서 무료로 꼭 신청해 보세요. 지금 당장은 시급해 보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더 빠르고 견고하게 글로벌 팀빌딩을 할 수가 있고요. 계속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모이신 모든 분들 빠짐없이 신청해 주세요. 제가 준비한 세션 1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션 1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두 번째 세션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세션 2는 저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의 윤하영 매니저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미국 신규 셀러 사업팀에서 뷰티 카테고리를 담당하고 있는 윤하영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창희 리드께서 글로벌 HR 구성 전략에 대해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미국 뷰티 카테고리 미국 아마존 진출을 위한 성장 전략, 그리고 이제 미국 아마존 입점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모크라 규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뷰티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이제 자리 잡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인 만큼 약 한 25분간은 좀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드리면 미국 사업부 신규 셀러 사업팀이고요. 저희 팀에서 국내 브랜드의 이제 런칭 과정부터 이제 입점 및 판매 전략까지 조금 2025년 한 해 동안 A부터 Z까지 모든 단계를 조금 밀착 지원하는 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마존 코리아에서는 2015년 신설된 이후 계속해서 새로운 셀러분들의 미국 진출을 조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런칭이 아닌 아마존에서 안정적인 브랜드가 되실 수 있도록 좀 조직적으로 서포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사업 규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의 글로벌 셀링 팀은 전 세계 이제 22개 마켓플레이스에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 한국 아마존 글로벌 셀링 팀이 커버하는 국가는 메인으로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유럽, 일본, 호주, 그리고 이제 작년 말에 런치한 신생 국가로는 중동, 총 이렇게 5개의 지역으로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사업팀인 저희 팀이 직접 제조사와 판매사들을 이제 인큐베이팅하여서 미국 아마존으로의 첫 진출과 이제 방식을 좀 적극적으로 서포트해드리고 있는 좀 유일한 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아마존 미국 신규 사업팀에서는 1년차 셀러의 이제 비즈니스가 건강하게 성장하실 수 있도록 이제 서비스를 드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아래 원칙에 따라 조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브랜드의 적합성을 먼저 1차적으로 검토하여서 전담 매니저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각종 이슈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을 담당 매니저가 있으면 좀 에스컬레이션을 통해서 좀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고 미국 마켓플레이스에서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판매 운영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런칭 이후에는 프로모션 및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계단식 성장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미국 아마존에서 조금 반응이 좋았던 뷰티 카테고리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미국에서 이제 뷰티의 인기는 다음과 같은 아마존 인터널 데이터로 좀 증명을 해볼 수 있어요. 저희가 K-뷰티의 인기를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은 바로 아마존.com이기 때문인데요. K-뷰티라는 이제 검색어를 아마존 이제 검색창에 치시면은 1만 개 이상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아마존 미국 내 월간 뷰티 검색량은 11억 건이고요. 아마존 내 티어 1 이벤트, 프라임데이, BFCM 등의 참여 소비자는 3,900만 명을 돌파했고, 이제 2023년 기준 신규 뷰티 고객은 1,86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내 이제 K-뷰티의 유통 채널은 온라인이 70%고요. 이제 그 외에 오프라인 30%예요.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 중에서 주요 입점 플랫폼 가운데 아마존이 4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팔로우하고 있는 채널이 세포라 정도고 36%는 이제 기타 다른 플랫폼 채널 합친 수치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아마존 내 지난해 K-뷰티 브랜드 연평균 성장률은 한 118%로 가파른 성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즉 2024년에도 여전히 K뷰티 카테고리는 너무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의 성공 사례가 조금 다수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소수 브랜드의 좀 주도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제 전체 K뷰티의 건강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의 K뷰티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2025년도 저희가 이제 내부 예측하기로는 지속적이고 좀 구조적인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아마존 티어 1 이벤트인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경우의 데이터를 좀 가져왔어요. 뷰티 카테고리 이제 경우 이제 전 세계 판매량 수 기준으로 제가 좀 이제 시계열 방향으로 이제 나열을 해봤는데요. 보시는 화면에 따라 보면은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가장 많이 팔린 뷰티 제품들을 보시면은 K뷰티 제품이 지금 1, 2등을 다투고 있고요. 그 외에 다수의 한국 브랜드가 이제 전 세계 뷰티 브랜드 랭킹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2024년에 런칭하신 1년차 뷰티셀러분의 주차별 매출 그래프예요. 보시면 7월 프라임데이, 10월에 있는 프라임 빅딜스데이, 그리고 이제 11월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12월에 있는 홀리데이 시즌까지 매출이 이제 아주 크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으세요. 이렇듯 아마존의 미국 마켓은 프라임데이와 BFCM, 블랙 프라이데이만 잘 대비하시면 1년차 셀러들도 아주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티어 1 이벤트를 준비하시는 시기는 이벤트 시점을 기준으로 약 2달 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고 발송, 마케팅 및 프로모션, 아마존 광고 등을 모두 최소한 2달 전부터는 미리미리 세팅을 해두시고 점검해야 되는 뜻이에요. 이렇게 사전 준비 사항을 이제 담당 매니저와 아마 이제 함께 준비하시게 되실 거고요. 현재 이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는 지금 아마 채팅창에 이제 아마존 혜택 링크가 올라갈 거예요. 그 혜택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브랜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담당 매니저가 매칭이 돼서 아마 따로 저희가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카테고리 트렌드에 대해 좀 저희가 매출 데이터를 좀 분석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뷰티 카테고리를 크게 7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표의 경우에는 왼쪽부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전 세계 뷰티셀러의 미국 매출 비중입니다. 오른쪽 표는 한국 뷰티셀러의 미국 아마존에 수출하는 그리고 입점돼서 판매 중인 카테고리별 비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보시면 전 세계 뷰티셀러의 매출 비중을 보자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헤어케어 제품 그리고 스킨케어, 툴 앤 디바이스예요. 반대로 이제 한국 셀러분들이 미국에서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스킨케어가 압도적으로 좀 높아요. 그 다음이 메이크업, 그 다음에 헤어케어 순으로 비중이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국, 그러니까 즉 K뷰티 셀러분들이 잘하는 카테고리는 사실 스킨케어가 좀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클렌징 오일, 토너 카테고리의 지금 판매율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아마존의 뷰티 카테고리별 이제 성장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거는. 그래서 2023년에 세 자릿수 성장을 보였던 뷰티 서브 카테고리는 헤어케어, 스킨케어 뭐 카테고리가 좀 압도적으로 높았고, 특히나 좀 더 유의 깊게 볼만한 것은 헤어, 스킨케어, 메이크업, 네일케어 카테고리는 보시면은 주황색은 이제 미국에 입점한 전 세계 셀러, 뭐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의 이제 뷰티 셀러들의 성장률이고, 한국 셀러의 성장률이 보시다시피 좀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입니다. 2024년에는 조금 이 카테고리 내에서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였던 카테고리가 툴 앤 디바이스, 그리고 스킨케어, 헤어케어, 그리고 메이크업 카테고리가 이제 전 세계 셀러분들보다 좀 판매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제가 세부적인 스킨케어 쪽 카테고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건 23년 기준이긴 하나 가장 큰 볼륨을 차지하는 것은 페이셜 세럼,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따르는 게 모이스처라이저, 그리고 토너, 마스크, 그리고 이제 선크림이었습니다. 24년 기준으로는 저희가 아직 이 데이터를 오픈이 안 돼서 구두로 먼저 설명드리면 마스크 카테고리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일반 시트 마스크뿐만 아니라 뭐 겔 마스크, 머시오프, 뭐 피로프 타입의 다양한 타입의 마스크 시장이 좀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좀 클렌징 쪽에 대한 수요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23년 기준으로는
아마존에서 서브 카테고리로는 이제 립스테인 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파운데이션 그리고 섀도우 마스카라 등이 있습니다. 24년도에 좀 성장세가 좋은 카테고리들의 경우에는 약간 립앤치크 쪽이 조금 떴어서 약간 좀 페이스 블러쉬류의 성장세가 좋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파운데이션 시장 성장률도 특히 두드러졌고, 그리고 이제 아이래쉬 쪽 속눈썹 영양제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면서 속눈썹 영양제 시장의 성장세도 좀 커진 상황입니다. 앞에 언급한 이제 이 K-뷰티만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분석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노력의 결과 통해서 좀 새로운 제품의 가치를 제공했던 점이 성공 요인으로 좀 분석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신규 브랜드였지만 미국 소비자 니즈에 맞춘 R&D 기반의 제품 출시, 그리고 아마존 티어 1 시즌,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프라임데이라든지 BFCM,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시즌에 맞춘 합리적인 가격 프로모션, 그리고 이제 아마존닷컴을 통해 아마존 SP 광고, 스폰서드 프로덕트 광고거든요. 키워드 광고라 보시면 되는데 요거를 통한 이제 브랜드 인지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인플루언서 시딩을 통한 바이럴 컨텐츠 등이 K뷰티의 큰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아마존에 최근 인기 있던 이제 상위 뷰티 스킨케어 제품들을 좀 분석을 해봤을 때 보시면은 원료들을 보시면 좀 달팽이, 뭐 트러플, 뭐 쌀, 어성초, 꿀, 청귤, 뭐 콩, 녹차, 노니 등 약간 좀 직관적인 키워드 성분, 그 올가닉한 성분의 키워드를 강조해서 이 브랜드와 함께 기억하도록 좀 유도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한국적인 소재지만 이런 부분들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좀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의 토너 패드는 미국 시장에서 좀 기존에 없던 뷰티 제품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 토너를 화장솜에 덜어서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것보다 좀 더 편리하고 피부 진정 효과가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는 점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조금 큰 매력으로 좀 작용해서 순식간에 좀 토너 카테고리, 지금 제가 이거 저번 주 캡처했거든요. 지금 빠르게 점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너 패드는 피부 진정, 뭐 쿨링, 보습, 각질 케어 등 좀 다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조금 미국에서 스킵 케어라고 하죠. 선호하는 요 소비자들이 좀 적합한 제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M사의 이제 그 토너 패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기준으로 이 랭킹 1위 토너 카테고리에서 1등을 차지한 모습을 통해서 조금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카테고리 셀렉션이다라고 이제 이 레퍼런스 삼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아마존에서 조금 성공적인 뷰티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셜 마스크예요. 하이드로겔 콜라겐 마스크팩의 경우에는 이제 2024년 아마존 그 프라임데이랑 블랙 프라이데이 때 전례 없는 성과를 좀 거뒀어요. 그래서 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제품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는 시장 내 뭐 경쟁력을 뭐 강화하고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현한 이제 이 브랜드사들의 결과이긴 합니다. 이외에도 뭐 시트 마스크랑 뭐 피로프 마스크,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팩, 워시오프 등 약간 하나의 어떤 셀렉션이 아니라 여러 타입의 이제 그 마스크 팩들이 이 카테고리를 조금 점령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은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좀 클렌징 오일 카테고리예요. 기존의 클렌징 오일과 좀 차별화되었던 이 성공 브랜드들의 포인트는 어떤 거였냐면요. 키워드 내에 블랙헤드 리무버 또는 블랙헤드 멜팅 등의 모공에서 좀 블랙헤드를 녹여주는 이 기능을 마케팅 키워드로 좀 이제 키워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라이브했던 게 구매 효과에 조금 유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성분부터 이 사용 후기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좀 체크 슈머의 그 트렌드가 좀 MZ 세대 사이를 이제 중심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 또 이제 외부적으로도 증가하고 있고, 이런 성분에 대한 관심, 이를 넘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소비자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 보니, 이에 따라 좀 2025년에는 얼굴뿐만 아니라 좀 바디 제품, 또 헤어 제품, 헤어 케어 제품 등 이 좀 확장된 카테고리에도 활용이 가능한 뭐 펩타이드라든지 PDRN, 또 헤어 그로스 성분들이 좀 이런 고기능 성분들이 올해 좀 차세대 트렌드 성분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내부적으로도 좀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는 이러한 키워드 데이터를 저희 아마존 셀러 센트럴 계정을 가입하시면은 실시간으로 뭐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으시고, 검색량 증가 추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뭐 현재 수요가 높은 K뷰티 성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딥다이브 해보실 수 있어요. 또 제가 지난주에 검색창에 뭐 코리안 스킨 또 스킨케어라고 검색했을 때 실제로 검색
검색 성장률이 가장 가파랐던 좀 몇 개의 성분을 좀 뽑아본 거거든요. 이렇게 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이제 립스테인과 립버터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랭킹인데요. 제가 하이라이트 이제 해두었다시피 다수의 국내 브랜드가 이 미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테고리의 상위권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립 카테고리는 사실 좀 오랫동안 K-뷰티가 상위 랭크를 차지하고 있던 이제 카테고리이긴 해요. 특히 2024년에는 조금 두드러졌던 브랜드가 있죠. 뭐 F사랑 C사 여기 지금 캡처해둔 기존에 없었던 약간 좀 특이한 제형의 좀 푸딩 제형이랑 좀 키치한 모양의 좀 쉐입이 SNS 상에서 좀 호기심을 자극한 부분이 있었고 이 브랜드 팬층을 이때 이제 인기에 레버리지해서 좀 팬층을 넓히기 위해 해당 브랜드사에서는 좀 키체인 증정 등 좀 고객들의 인기에 또 기민하게 반응했던 점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포인트였어요. 또한 이제 뭐 이 돌려서 사용하는 요 바세린 용기 같은 경우도 좀 손에 묻지 않는 립 제품의 사용성을 좀 개선한 부분들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아무래도 조금 좋은 반응을 이끌어줬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 기준 1년차 뷰티셀러분의 그 매출을 그린 트렌드를 이제 참고해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띄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하반기 가격 전략을 상반기 사실 지금 이미 미리 세워두셨어야 하긴 해요. 그래야 하반기에 계단식 성장 목표를 가지고 이제 아마존의 성장 곡선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프라임데이가 시작되는 3분기부터 7월에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있어요. 이때 이제 3분기부터 매출 커브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하고 어떻게 이제 셀러분들이 준비를 이미 상반기에 하셨느냐에 따라 이제 이 준비 결과가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셀러 센트럴 이제 아마존 계정 가입하시면 오픈되는 셀러 센트럴 화면인데요. 이제 이 판매 중인 모든 브랜드사의 가격 및 검색량, 별점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코리안이라는 키워드로 뷰티 카테고리의 상위 서치텀을 검색해보니 다음과 같이 이제 탑20 ACN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제품에 대해서 이 데이터를 한번 보니 우선 아마존에서 가장 검색량이 높은 탑20 제품의 평균 단가는 한 $20, 약 $20 수준 안팎이었고요. 또한 이제 85%의 한국 뷰티 검색량은 스킨케어 카테고리가 압도적이긴 했습니다. 별점은 4.37 이상으로 좀 높은 제품력에 대한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는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프로모션의 경우 이제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존 내 이제 키워드 광고 툴인 스폰서드 프로덕트 키워드 광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런칭 초기에 반드시 세팅해 두셔야 되는 광고입니다. SP 광고를 통해서 이 셀러의 판매 제품이 이제 검색 결과의 첫 번째 페이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트래픽 유입 증대 효과를 실제로 보실 수 있고 검색의 제일 상단에 광고가 뜨기 때문에 이렇게 스폰서드 딱지가 붙긴 하지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업체들의 비딩을 진행 후에 상위 노출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이제 온 아마존 외에도 그 오프 아마존 전략도 이제는 필수가 된 것 같아요. 다양한 브랜드와 이제 제가 미팅을 정말 많이 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주시는 이제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뭐 어떤 인플루언서를 써야 할지, 어떤 컨텐츠들의 반응이 좋은지도 정말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우선 최근에 좀 큰 바이럴 전략을 탔던 콜라겐 마스크의 경우에는 2023년 하반기에 이제 코리안 글래스 스킨이라는 키워드로 비사에서 틱톡 바이럴을 만들었고 이제 콜라겐 마스크 검색량이 이 이후에 한 1000%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이 T사의 바이럴 이후 현재까지 이제 페이셜 마스크 그 베스트셀러 랭킹 1위를 아직까지 저번 주만 봐도 차지를 하고 있어요. 이후 이제 이 브랜드뿐만 아니라 다수의 브랜드들이 해당 키워드를 같이 이제 광고를 돌리시면서 동방 성장을 했었고 이 T사의 이제 SNS 컨텐츠 바이럴을 통해서 신규 이 K-뷰티 킬러 카테고리가 탄생한 것을 저희가 작년에 조금 몸소 경험을 했어요. 이러한 바이럴 전략의 사실 키포인트는 바로 매스 시딩을 통해서 이 트래픽을 끌어오고 그 트래픽의 클릭을 구매 전환 그 퍼널을 토대로 마련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인플루언서 시딩이나 뭐 유료 캠페인을 보통 초반에는 메가급을 통해 많이 진행을 하시긴 했어요. 하지만 좀 작년에는 조금 이제 나노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의 인플루언서 시딩을 뭐 유가든 무가든 매스 시딩으로 한 최소 6개월 정도 진행하셨고요. 제품 관련 컨텐츠가 우선 양적으로 수적으로 많이 양산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조금 자연스럽게 더 인지도가 있는 인플루언서의 이제 콜아웃을 받으면은 이때 이제 바이럴이 시작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어요. T사의 경우에는 매스 시딩을 통해서 쿠션 파운데이션, 틱톡 바이럴 이후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카테고리의 베스트셀러 랭킹, 아마존 베스트셀러 랭킹 1위를 바로 하셨고요. 작년 2월부터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시딩을 하셨어요. 그리고 5월에 이제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카테고리 1위를 기록하였고 한 3개월 만이죠. 그리고 신규 컬러 출시를 이제 20 쉐이드로 이제 라인업을 확장하셨고 라이트 톤, 딥톤 관련 바이럴을 계속 꾸준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올해 1월에는 저희 아마존 내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이제 카테고리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립 카테고리의 성장률이 아마존에서 너무 좋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좀 제품 라인을 립스테인 쪽으로 또 신규 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운데이션 쪽은 아니지만 glossy but not sticky, 뭐 smudge proof라는 이런 판매 포인트 키워드에 좀 집중을 해서 출시한 지 좀 한 달 만에 해당 립 스테인 제품이 카테고리 3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좀 전 세계 뷰티 시장에서 새로운 물결인 컨텐츠 전략은 바로 이제 10초 바이럴 뷰티라고 저희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2024년 매출 급상승한 K-뷰티 히트 제품은 사실 SNS 바이럴 컨텐츠를 통해 제품 인지도를 높였던 경우가 사실 다수였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글로벌 대형 브랜드가 막대한 뭐 광고비를 써서 뭐 유명 모델을 쓰거나 이렇게 이제 앞세워서 조금 이제 모델에 대한 이 광고비를 많이 쓰셨다면 최근에는 좀 이 소규모 예산으로 짧고 강렬한 영상을 통해 단숨에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컨텐츠들도 충분히 높은 구매 전환율을 가질 수 있다는 것들이 좀 효율성의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즉 긴 설명 없어도 이제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B&A 컨텐츠, 또 특이한 제형, 또 새로운 사용법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에 좀 집중해서 딱 10초 안에 제품의 강점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뭐 성분이 흡수되는 이제 흡수되면은 색이 변하는 마스크팩 또는 따끈따끈한 좀 리들샷 같은 거, 그리고 토너에 화장솜을 이제 결합한 토너 패드, 이런 캡슐형의 크림 등 좀 아이캐칭한 컨텐츠들이 이 K뷰티만의 좀 경쟁력 있는 엣지돌로 인식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키워드 또한 이제 뭐 글래스 스킨, 아니면 뭐 글레이즈 도넛 스킨, 아니면 모찌라이크 스킨 등 약간 물광 피부를 나타내는 컨텐츠들이 조금 반응이 되게 좋고요. 피지가 좀 두드러지게 약간 좀 이제 뽑히거나 붉은기가 좀 빠르게 진정되는 좀 직관적인 사실상의 그런 영상들이 높은 조회수를 좀 빠르게 도달하고 있고 실제로도 컨버전 레이트도 높습니다. 또 B&A 컨텐츠뿐만 아니라 좀 코믹하면서 좀 아이캐칭한 제품 사용법들 또는 해당 제형을 좀 벌크로 가지고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이런 베리에이션 컨텐츠들이 좀 높은 조회수를 좀 빠르게 도달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넓히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뭐 한 달 정도 제품을 좀 사용을 해보고 이 변화되는 양상들을 이제 피부 타입 또 헤어 상태들을 쉐어링하는 일상 컨텐츠가 좀 우수한 제품력 또는 이제 높은 좀 신뢰도를 받는 제품으로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D사의 스컬프 트리트먼트 경우에는 헤어 케어 루틴으로 이제 제형을 상세히 보여주는 영상을 통해 두피 관리를 이제 꾸준히 관리하는 효과를 조금 강조하면서 영상을 만드셨고 이후 이게 약간 틱톡에서 여러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해당 콘텐츠를 이제 또 언급하면서 실제 사용 후기가 조금 빠르게 확산되면서 바이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 앰플의 효과를 좀 3주간 좀 이제 촬영을 해서 머리가 나는 과정을 보여준 S사의 이제 헤어 앰플 경우에는 좀 이게 바이럴이 좀 최근에 터졌어요. 그래서 입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시면 이제 뉴 릴리즈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좀 인기했던 제품의 경우에는 브랜드 충성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신제품이 출시했을 때 이 신제품 출시 선물 패키지를 시등용 패키지를 따로 만드셔가지고 이제 인플루언서들한테 이제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로열티를 좀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선순환의 모습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그럼 이제 뷰티 카테고리 제품을 아마존에서 어떻게 이제 어떻게 런칭할 수 있을지 좀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좀 더 이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매니저가 이제 매칭이 되면은 팔로우 미팅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 이제 입점하는 과정은 크게 한 이렇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셀러 계정을 생성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품 등록, 리스팅을 진행하게 되시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셀러의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에 등록하는 브랜드 레지스트리 과정을 함께 진행하셔서 조금 더 원활한 리스팅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리스팅을 하시고 난 후에는 아마존 배송 처리 서비스인 이제 FBA로 물류를 발송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존 물류 창고에 제가 도착하면 이제 인바운드 되는 시점부터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키워드, 브랜드 광고 등의 아마존 마케팅 광고를 셋업하시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단계별 설명을 조금 더 드릴게요. 우선 담당 매니저가 매칭이 되는 저희 조건이 또 있어요. 담당 매니저를 통해서 직접 이 이메일 계정 가입 링크를 받으셔야 담당 매니저가 매칭이 되고요. 계정 가입 시 필요한 정보는 화면에 보이는 4가지입니다. 사업체 담당자 정보, 그리고 판매자명 정하기, 그리고 신용카드 정보, 그리고 계좌 정보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그 판매 대금을 받기 위한 미국 은행 계좌 또는 가상 계좌 명세서예요. 그래서 미국 은행 계좌는 한국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경우가 사실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은 가상 계좌 명세서를 많이 활용하십니다. 가상 계좌라고 해서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제 저희 아마존과 협력 중인 이제 외부 사업자 업체들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한 일주일 전후로 이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정 가입 링크를 받으시면 계정 가입이 생성되는데 가입 단계의 가장 마지막에 좀 신원 확인 단계를 좀 진행하게 돼요. 여권과 실제 인물과 대조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맞는지 한번 또 영문 서명이 여권 사본에 있는 내용과 맞는지 좀 확인하는 과정으로 좀 요거는 한국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좀 질문을 주셨던 부분이 이 비디오 콜에 대리 참석이 가능한지 좀 많이 여쭤보세요. 비디오 콜은 셀러 센트럴 가입 시에 이제 제출했던 여권 그에 있는 본인이 직접 참석해 주셔야 하고요. 보통은 대표님 여권으로 가입하셨으면은 대표님이 참석해 주셔야 하고 담당자 여권으로 가입하셨다면 담당자분이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대표님이 직접 요 계정 가입하실 때 요 신원 확인을 해주시고 계세요. 다음은 이제 브랜드 등록에 대해 조금 설명해드리면은 아마존에서는 상표권이 있어야만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표권이 없어도 판매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등록이 되어야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 내 상표권이 아마존 내에서 조금 침해가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상표권 출원 여부로 갈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마존 이 브랜드 스토어나 또는 저희 아마존 내 상세 페이지를 A+ 컨텐츠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 그런 이제 판매 채널과 다르게 아마존에서는 브랜드 미국 상표권이 출원된 브랜드 한해서만 쓰실 수 있는 구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리뷰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시장에 진입하셨을 때 우리가 새로 등록한 제품이 리뷰가 없다면 또는 별점이 없다면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 제품을 검색해서 들어왔으나 리뷰가 없다면은 구매하기에 좀 망설여지는 포인트일 거예요. 그래서 바인 리뷰어는 아마존이 선정한 바인 리뷰어들이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남겨주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품당 한 30개 정도는 무료로 리뷰를 첫 A신에 대해서는 무료, 그리고 그 이후 건에 대해서는 한 $200 정도 그 가격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외에 좀 브랜딩 관련하여 참고하실 수 있는 아까 보여드렸던 리포트나 대시보드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또한 이제 브랜드 레지스트리가 등록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툴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팅 제품 등록하시게 되고 등록하실 때 조금 이제 이런 양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담당 매니저가 조금 더 팔로우 미팅을 통해서 상세하게 좀 컨설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FBA가 이제 아마존 물류 서비스인데 요거를 한 97%의 셀러분들 사실 이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거의 장점이 상품 재고 발송, 수령 보관, 상품 주문, 그리고 CS부터 반품 처리까지 아마존에서 다 커버해 줍니다. MFM 방식이라고 이제 직접 배송 방식이 있으나 사실상 요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제품 건당 배송비가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셀러분들은 이 FBA를 이용하고 계시고 프라임 회원일 경우에는 무료로 배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까지 이루어지기에는 직접 배송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물류 시스템이 저희가 작년 4월에 런칭한 샌드 프로그램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한국
그 물류 창고 지정된 물류 창고로 재고를 보내시면은 아마존 물류 창고로 FBA로 가는 모든 재고를 한 번에 이제 지금은 에어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에어로 가져가는 물류 시스템이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미팅을 통해서 조금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신규 셀러로 만약에 아마존에서 이제 런칭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좀 다양한 혜택들이 있어요. 이 혜택들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셔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마존 저희 담당 매니저가 매칭이 되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컨설팅 해드리고 혜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작년 7월부터 좀 필수로 바뀌었고요. 사실 이 아마존에서는 이 별도 스크링하거나 이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추후 이 인증서를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 판매 예정이신 모든 브랜드사들은 사실 필수적으로 이 모크라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요 아마존의 그 모크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마존 공식 인증 대행사인 뭐 UL솔루션이나 CDRI 같은 곳을 통해서 좀 컨설팅을 직접 받아볼 수 있으니 이쪽으로 한번 컨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저희가 좀 이런 인증 비용은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수출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 비용에 대한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직접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담당 매니저를 통해서도 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시니 추후 미팅을 통해서 조금 많은 궁금한 점은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영님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우선 물 한잔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네, 저희 웨비나 신청하시면서 다들 사전 질문을 좀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항목들을 몇 가지 골라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국내에서 해외로 배송 시에 물류와 어카운트 생성 시 은행 관련 업무 진행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는 제가 방금 앞선 내용에 공유 드렸듯이 해외 계좌 명세서로 정산이 이제 되고 있고 보통은 이제 미국 은행 계좌가 없으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페이오니아라든지 뭐 핑퐁을 통해서 가상 계좌 명세서를 발급하시고 약간 업체에 따라 뭐 수수료가 1~2% 해당 플랫폼에 부과가 되고 이제 입금된 그 이제 대금은 한국 계좌로 바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또 물류 같은 경우에는 FBA를 이용하시는 셀러 비율이 한 97%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아마존의 그 물류를 이용하신다 하시면은 사실 대부분 FBA를 통해 이용하고 계십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생 브랜드가 아마존에서 상위권 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십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전략들, 뭐 이제 키워드 최적화된 타이틀, 뭐 A+ 컨텐츠, 그리고 이제 바인 프로그램, 리뷰 프로그램, 또 FBA, SP 광고 등을 모두 다 꼼꼼하게 우선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조금 더 전략적인 팁을 드리자면은 카테고리를 어떤 카테고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조금 더 빠르게 랭크인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토너 카테고리는 이미 출혈 경쟁 중이잖아요. 뭐 한국 뷰티 브랜드뿐만 아니라 미국 뷰티 브랜드들과도 그래서 좀 가상 번들을 통해서 스킨케어 세트로 조금 묶으시면은 스킨케어 세트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를 좀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티어 1 시즌에 좀 대비한 프로모션 의 가격 전략을 조금 파격적으로 좀 할인을 하신다거나 혹은 입점 프로모션으로 좀 쿠폰을 좀 같이 좀 넣어주시면은 판매를 조금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좀 HR 관련된 질문이어서 이제 글로벌 뷰티 스타트업의 인사 전략이 조금 궁금하다고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보상 전략도 포함해서 좀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히어로 아이템 육성이 국내 글로벌 다 포함해서 우리 뷰티 브랜드의 핵심 과제죠. 인재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뷰티 산업군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좋은 팀원 10명보다 획기적인 BM과 비주얼 디렉터 한두 명의 맨파워가 사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더 많은 임팩트를 주시거든요. 그러니 히어로의 핵심 인재가 각 파트별로 필요하고 이들의 리텐션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핵심 인재에 한해서는 수습 전환 시점 혹은 첫 연협 시점에는 시도해 볼 만한 리텐션 전략이 있는데요. 바로 개인별 PS 혹은 PR 구조를 셋업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기본급 연봉 인상률에는 한계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에서 20% 수준의 인상률을 드렸더라도 그 기쁨이 3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기도 하고 매 연협 시즌마다 그렇게 올려드리기가 힘들죠. 그러니 뭐 적절한 시점을 정해서 연협 시기의 중간쯤으로 보통은 고르시거든요. 그때 핵심 인재에 한해서 PS, PI를 세팅해 주시면 인재 이탈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아마존 등 해외 채널 입점 시 담당 업무팀 채용, 직무의 우선순위 결정 노하우가 있을지 질문 주셨어요. 네. 네, 우선은 이 부분은 당연히 진단을 통해서 상황 파악이 먼저 필요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부의 언어 역량과 해외 마케팅 역량이 갖춰져 있는데 반해서 글로벌 세일즈 역량과 리소스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존 세일즈 담당자를 바로 뽑으셔서 팀빌딩 하시면 됩니다. 뭐 두 번째로 우리 제품 준비는 되어 있고 아마존 셀링은 저희 하영 매니저님과 같이 훌륭한 아마존 담당자님과 함께 차근차근 해나갈 수도 있는데 반대로 외국어 부분과 해외 마케팅적 역량이 부족한 경우다라고 한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해당 포인트의 마케팅 담당자를 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채용 직무의 우선순위를 가르는 케이스는 정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 저희 하영 매니저님과 같이 아마존 전문가 혹은 저처럼 뷰티 HR 전문가인 분들에게 진단과 지원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사전 질문은 이 정도 답변 드리고요. 라이브 채팅창으로도 다들 많이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좀 사실 부족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응답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좀 질문 되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좀 눈에 띄었던 질문 답변 하나 해드리면은 아마존 US 초기 입점 인지도 또는 매출 전략이 어떤 걸지 이제 말씀 주셔서 초기 런칭하시고 조금 인지도를 빠르게 높이기 위해 쓰시는 광고 전략은 사실 아마존 SP 광고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런칭하자마자 한 2, 3주 동안 SP를 오토로 이제 많이 광고를 돌리시고 한 2, 3주 정도 돌리셔야 리포트가 나와요. 키워드 리포트가. 그래서 그 키워드를 뽑아 보신 후에 이제 좀 매뉴얼로 전환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마존 내에서 많이 쓰시는 초기 런칭 전략이고 런칭 프로모션에 맞춘 이제 쿠폰 설정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바인 프로그램을 리뷰를 빠르게 쌓는 것들을 좀 빠르게 해두시면은 제품 리뷰를 30개 정도씩 AC마다 제품마다 쌓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런칭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질문들 다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넘어가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사실 웨비나 신청 무료 혜택 통해서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은 뷰티 HR 전문가에게 조직 진단은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HR 수준과 팀빌딩 현황 진단 받으실 수 있고요. 이걸 토대로 우리 회사 스케일업의 핵심 과제와 방법을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아래 채팅창을 통해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더불어서 저희 아마존 신규 셀러 패키지 지원도 받아보시려면 현재 채팅창에 올라온 아마존 혜택 신청 링크를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금일 웨비나에서 좀 커버하지 못했던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추후 팔로우 미팅을 잡아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또 추후 좀 더 나은 세미나 준비를 위해서 좀 설문조사도 하고 있어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로도 많이 설문조사 후기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저희 하영 매니저님과 잘 진행해 봤는데요. 정말 전문적이시고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전달 주셔서 저도 진행하면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사전에 이제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도 좀 최대한 많은 유의미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 정말 많은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실제로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혜택 신청 링크도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다음에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미세먼지가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웨비나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마스크 잘 지참해 주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플렉스 HR 파트너 이창희, 아마존 글로벌 셀링의 윤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